창녕군수 선거 공천을 두고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군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한정우 현 창녕군수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해 시장을 놓고 여야의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공약 발표가 잇따라 열린 자리에서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사퇴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보고 후보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은 낙동강 벨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해 지역 시민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3일 새벽 거제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면서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고 4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정당별 단체장 공천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마다 잡음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창녕 군수 선거 역시 공천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후보군의 윤곽은 나왔는데 한정우 창녕 군수가 공천을 규탄하고 있어 앞으로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6만여 명의 농촌도시 창녕.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창녕의 표심은 선거 때마다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대선에선 단 한 차례도 진보 성향 후보를 택하지 않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율도 69.57%로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두 번의 보궐선거를 포함해 9번의 선거에서도 단 한 번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을 뿐 줄곧 보수였습니다. 그만큼 내부 공천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창녕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택 행정사와 국민의힘 김부영 전 도의원, 무소속 유영식 전 창녕 제2시 회장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 한정우 창녕군수의 거취에 따라 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직 군수로 국민의힘 경선에 배제된 한 군수는 단식 농성까지 하며 강력하게 공천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 중앙당 공천심의위원회에 제소한 재심 여부에 따라 결심을 굳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창녕군수 선거는 사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공천 이슈의 지역 정서, 현직 프리미엄 등 변수가 많은 창녕군수 선거. 6천억 예산 시대를 열어갈 창녕군수 선거전은 초반부터 과열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김해 시장을 놓고 여야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성군 현 김해시장이, 국민의힘에서는 홍태용 전 김해시가 당협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두 후보는 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홍태용 후보는 허 시장의 낡은 리더십으로 김해가 12년간 멈춰버렸다면서 현재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이 18개 경남시군 가운데 12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 시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김해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혁신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시장이 김해를 책임져야 저는 이 젊은 도시가 역동적인 김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도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성군 후보는 김해에 500만 평 에어시티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허 후보는 에어시티 사업을 통해 김해를 동북아 관문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홍 후보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 지난해 우리시의 실질적인 성장률은 6%가 넘는다면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동지구와 관련해 사퇴하라는 홍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 성군이 지금 진행 중인 대전환을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다. 만약에 이런 시점에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면 우리 김해 발전은 오히려 후퇴하게 될 것이다. 김해시장 선거의 본선 후보가 정해진 만큼 두 후보의 경쟁도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이자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손꼽히는 김해의 시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김해 시민의 평균 연령은 40살. 경남의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많게는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젊고 역동적인 도시다 보니 청년층이 바라는 공약도 다양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해에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버스와 경전철만으로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늦어질수록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 지급된다고 우리 상인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지급되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힘들게 생활했는데 좀 많이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은 복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꼼꼼하고 세밀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있잖아요. 인도가 이런 게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 노인들 같은 걸리면 막 자빠지는 수가 있어. 우리 남한 사람만 있는 거좀잘 되도록 경로당이는데 좀 잘해주고 전기불이나 좀 방에 떠식으로 돈도 많이 좀. 시민들은 또 안동 물류센터 건립을 비롯해 주촌 악취 문제, 공공의료기관 건립 등 주민 생활에 보다 밀접한 내용을 후보 공약으로 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만 8천여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3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 일주일가량 늦기는 했지만 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도 높음에서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1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음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내려온 셈입니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는데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는 경우에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치들이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하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 신항 인근에는 진널 방파제가 있습니다. 감성돔을 비롯한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그런데 경남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이곳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삼천포 신항 인근에 위치한 진널 방파제. 평일 오전에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파제에 서서 낚시를 하는가 하면 테트라포드에 자리 잡은 모습도 보입니다. 진널 방파제에는 감성돔을 비롯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낚시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진널 방파제를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를 알리는 안내판도 방파제 입구 쪽에 설치됐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이곳을 찾았다가 출입 통제 안내판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어종별로 고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낚시꾼들의 완전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인근의 낚시용품점에서는 출입 통제 구역 지정으로 손님이 줄어들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 닫아보면 사실은 갈만한 데가 없어요. 방파제가 얼마 몇 군데 안 되고 웬만한 방파제는 다 지금 막는다 그러고 아무래도 할 자리가 없으면은 안 오게 되지요. 안 그렇나요?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옵니까? 진널 방파제에서 낚시객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자
경남도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진널 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 사이에 떨어진 낚시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진널 방파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고립사고가 발생되어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나갈 그런 계획. 6월 1일 이후 진널 방파제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 경남도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당분간 집중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3일 새벽 4시 30분쯤 거제시 상동동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건물 2개 동과 마트 진열 상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3시간 반 만인 아침 8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밀양 시내에서 밀양강을 가로질러 부북면 나노융합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새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밀양 나노교는 길이 445m, 높이 26.5m의 4장교로 2017년 8월 착공 후 4년 7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0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밀양시는 나노교 개통으로 시내 교통량 분산과 산업단지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통식은 3일 열렸으며 시는 나노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새로운 랜드마크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밀양에서 2022년 사회적 경제 기본 교육 수료식이 지난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밀양시가 주관하고 밀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주최한 이 자리는 한 달간 참여한 교육생들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교육은 밀양시가 농업 분야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사회적 경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경제 입문을 통해 교육생들의 사회적 경제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향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육성하여 우리 밀양시의 사회적 농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청사 증축을 위해 설계 공모전을 연 결과 김해시 원형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사의 오래된 수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내부 채광이나 환기, 이용자 동선도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 사업은 총 공사비 81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도의회는 올해 11월까지 업체와 설계를 완료해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건설 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운송료와 복지수당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4일까지 사측과 합의안을 찾지 못할 경우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나섭니다. 감찰 대상은 선거 관련 게시글 작성과 공유 등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와 민원 방치, 업무 처리 지연 등입니다. 또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품위 훼손과 금풍, 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공직 비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이 우순경 사건으로 불리는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조성에 나섭니다. 군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와 군비를 더해 총 15억 원을 들여 내년 초 추모공원과 위령비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40년을 맞이한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 1982년 의령경찰서 국유지서 우범곤 순경이 무차별적으로 총과 수류탄을 난사해 주민 62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친 사고입니다.